오살리 집회 현장에서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 그리고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저희가 현장 카메라가 아니라 저희 너하라 스태프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구석구석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함께 잠깐 보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저 앞에 강대상까지 꽉 차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와. 맞습니다. 오살리 지금 열기가 대단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힘을 집결해주고 계십니다. 힘을 집결해주고 계세요. 선생님, 오후 집회 때도 굉장히 많이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오후 4시 집회가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요. 예. 예, 돌아가실 분 돌아가시고, 그런데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도 꽉 찼습니다. 진짜. 야,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빼곡하게 참석하실 수 있는지 진짜 찬송 그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오살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선혜님, 못 가서 아쉬워요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다음번 집회 또 있을 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한이님은 갔다가 왔어요 그랬네요. 다녀오셨네 벌써. 예. 현재 4,6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주변에 널리 좀 전파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강대상 뒤쪽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야, 강대상 쪽에서 또 바라봐도 이 모습이 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를 오살리 집회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올려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윤영장, 장윤현님이 어제 오늘 다녀왔어요. 신정희님은 집회를 참석하고 싶은데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참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9살 성령 받아서 방언해요. 감사합니다. 에스더님은 오늘 야간하고 네. 내일 아침에 간답니다. 그러시구나. 야간에 근무를 하시고 아침에 또 오살리에 참석을 하시나 봐요. 내일이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날 이제 장하길 목사님, 낮에는 장경동 목사님, 좋은 강사님들이 계속 역사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11월 달에도 오살리에서 집회가 있지 않나요? 예, 11월 달에도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다. 10월부터 먼저 잡힌 것 같아요. 예. 우리 딸내도 아마 사위하고 내일 쉬는 날이라서 집회 오시나요? 예, 벌써 이제 네. 아주 오살리 가려고 설레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성령이 막 역사하고 계십니다. 전 목사님에게요, 정가훈 목사님 찬양의 영이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뭐 빠르면 빠른 찬양, 느리면 느린 찬양. 예. 옛날에 네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예.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네. 그 유치부 유년부 어린이들이 부르던 찬양을 맞습니다. 예. 전 목사님 부르셔요. 예. 물론 김석균 곡도 좋아하시지만 예. 그게 찬양의 영이 없으면요. 네. 일부러 악보가 있어도 이게 안 나옵니다 입에서.
악보 없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메들리를 쭉 예. 이렇게 부르시는 메들리 찬양 속에 예예.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네.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제가 어제 속초 운전해서 가면서 들었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찬양의 영이 임하셨다. 원래부터 있던 찬양의 영이 예예. 떠나질 않으셨구나. 선생님, 근데 참 어린이 찬송을 함께 부르는데도 모든 성도님들이 그 찬양의 영에 젖으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신다는 게 참 놀라운 20대 때 전광훈 목사님이 네. 전도사 때 교사하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그게 예, 맞습니다. 그 찬양 햇빛보다 더 밝은 거 내 집 있네. 네네. 돈 가지고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거 율동하시면서 때는 하시잖아요. 네. 그때 영성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세요.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와. 아, 저희도 내일은 갑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여기까지. 와, 목사님 진짜 그 주일학교 때부터 찬양하시던 그것들에 대해서 사실 찬양은 그냥 부를 수 있는데 그 당시 그 영성을 지금까지도 유지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교사 아닌가요? 시절에 예. 또 전도사 시절에 그 뜨거운 성령 받은 열정, 그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찬양의 은사, 은혜, 그 영이 떠나지 않고 전광훈 목사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악보 주고 불러보라 해도요, 돈 가지고 못 가요. 70살 어른이 못 합니다. 반짝반짝, 햇빛보다 더 밝은 건 내 집 있네. 이거 악보 주고 불러라 해도 안 나옵니다, 입에서. 어떤 찬양은요, 저도 예배를 현역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지만, 부르고 싶어도요, 이렇게 악보를 봐도요, 찬양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뭐, 그냥 메들리로 그냥, 고전 찬양이 됐든, 어린이 찬양이 됐든, 뭐, 찬송가가 됐든, 저렇게 자유자재로 찬양에 넘쳐나는 것은 그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오면요, 네. 유튜브보다도 현장에 가면 그 영이 이렇게 감싸는, 같이 예, 덮어주는 거죠. 예, 때는 맞습니다. 그 능력이 막 임재합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왜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를 누가 이제 아프신 분이 듣다가 또 치료받았던 일이 있으셨잖아요. 예, 이번에 노회에 예. 이제 우리가 가을 노회가 그 봄 노회가 있잖아요. 네. 이제 가을 노회 갔더니 이제 식사하면서 네. 이제 옆에 분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조카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큰 누님의 딸인데 김병호 목사님은 아냐? 그랬더니 우리 노회 목사님이라고. 그랬더니 아마 장충체육관 성했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장충체육관을 덮었는데 장충체육관 유튜브를 설교 내용이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대전에 있는 권사님이 보시고 이분이 이제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고요. 뇌에 아마 어떤 문제가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도 불치 판정 치료가 안 됐는데 장충체육관성의 유튜브 그 설교를 지나간 걸 보다가 주의 영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완치가 됐노라고 네네. 자기 조카 목사님에게 김병호 목사 혹시 알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노회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노회 목사님이라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그때 치료가 됐다고 그 보답으로 네네. 뭘 나한테 보답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 있어요? 나는 감기 하나 걸려도 내가 스스로 못 고치는 무능력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집에서도 치료가 일어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삼인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역사가 네네. 어디든지 지금도 주님은 역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오살리 기도원에 못 오시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에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한 5천 명, 네. 한 명 떡 더 들어오면 딱 5천 명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참여한 우리 식구들도 있는 곳에서 주님이 크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 참, 그 광화문 애국운동의 이 인파가 이렇게 벌써 5년째 지속이 되고 이 운동이 끊임없이 계속 활발하게 더 부흥이 배가가 되고 있는 그 원동력이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 성령운동, 이 성령운동이 광화문 애국운동을 끌고 가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시대에 맞게 네. 전 목사님 초기 부흥회 집회하실 때 어제 저녁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첫 부흥회를 저 경북에서 시골 마을에 매형님께서 목회하실 네, 때 예. 거기 첫 부흥회를 다녀오셨다 하는데 그때 부름받은 그 영성, 그때는 뭐 박수 치고 그냥 저 북 칠 때거든요. 예. 북만 칠 때인데 매체가 없던 시절, 전화기도 집에 없던 시절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는 각자 휴대폰 하나씩 다 가질 정도고, 이제는 유튜브란 매체를 통해서 이 애국운동을 할 수 있고, 네. 애국운동과 복음운동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별개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왜 목사가 정치적이냐, 목사니까 당연히 정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복음운동과 정치는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이렇게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도 크게 쓰이고 계시고, 광화문 운동을 만약에 이걸 편지로 한다든지 전화로 이렇게 무선 유선 전화로 한다면 어떻게 이끌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뭐 여기도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는 성도들도 많거든요. 예. 글만 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어떤 성도가 또 허리가 치료됐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국에서도 많이 동참을 합니다. 전 목사님 애국운동에 주일날 참석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사랑제일교회가 예. 사이즈가 있어서 예. 뭐 주차장이고 뭐 어디 뭐 체육관 뭐 다 그냥 꽉 차가지고 신기해요. 맞습니다. 예. 골목 저 시장까지 나래비 쓰진 않죠. 그래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네네. 딱 거기까지만 채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마 또 새로운 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출석을 못해도 유튜브를 통해서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출석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 또 내가 아는 많은 분들이 전광훈 목사님의 유튜브 예배를 듣고서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가 된 분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예. 민주당,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네네. 호남 분이에요. 예. 그런데 유튜브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예. 이렇게 우파로 전향이 됐어요. 오. 그래서 야, 어떻게 그냥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성도들이 네. 많이 좀 불편해 하더라도 많이 좀 퍼날 넣으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면 듣기 싫어도 궁금해서라도 보다가 좌파가 우파로 이렇게 간첩 자수하듯이 전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오늘 방송 마치실 때는 왜 예전에 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치유 기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예, 게 기도원에서도 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아까 전에 그 말씀해 주시니까 눈과 귀와 아픈 부위를 계속 이야기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마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성도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예. 저도 허리가 아파서 저 양정인 우리 이모님이셔요. 처 이모님인데 들어오셨네요. 우리 예, 김병훈 목사님이라는 거 보니까 우리 이모님이 예.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심차게 꼭 광화문에 나오셔요. 혼자 지나시는데 그 댓글 한 번만 좀만 내려주세요. 토마토님 글이 아까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지금 내용을 담고 있어서 조금만 위로 올라오면 토마토님이 글이 있거든요. 토마토님 좀만 올려주시면 여기 있네요. 접니다. 좌파에서 우파로 전 목사님 7대 명절 말씀 듣고 전향했습니다. 애국운동까지도요. 진짜 이 복음의 말씀 듣고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전 목사님의 7대 명절, 예. 7대 절기, 예.
구약의 7대 절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접목하는 분이 네네. 있냐?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유대인 절기로 끝나고 거기에 절기에 넣은 교훈만 없거든요. 근데 전 목사님은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7대 절기가 7대 사역이다. 네네. 처음 듣는 분은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전향했다. 토마토님만이 아니고 오이님도 예. 있을 것이고 뭐 호박님도 있고 뭐 여러분 많을 거. 저분은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거는 네네. 토마토님 아니고요. 권사님이신데 네네. 어쨌든 뭐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이동호 원장님께서도 사실 7대 명절 듣고 네. 완전히 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사건이 7대 명절 듣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이제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7대 명절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 애국운동을 끌고 가시고 있는 그 핵심이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운동, 말씀운동을 통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 이걸 통해 지금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어떤 원동력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신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님 축하해 주신다고 지금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토마토님 축복합니다. 짝짝짝. 토마토님만이 아니고 네. 많은 이제 몰라서 그냥 예. 당연히 그냥 민주당 밀어야 되는가 보다. 네. 어? 이렇게 속아 살았던 분들이 맞습니다. 영적으로 사실은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니까 좌파의 영이 빠져나가고 우파로 이렇게 전향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참, 진짜 복음의 역사가 놀랍습니다. 이념이 바뀐다는 게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큼 쉽지 않은 문제인데 복음은 이걸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이제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준비된 거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빨리 한번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9.11 이후에 최악의 테러 인터뷰 중에 공습경보가 울리니 뛰쳐나간 이스라엘의 대변인. 밑에 영상도 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대변인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급하게 공습경보가 막 우니까 대변인이 밖에 공습경보가 나니까 예, 방송하다 말고 뛰쳐나갔죠. 이어폰을 다 빼고 예, 맞습니다. 바깥으로 이동하네요. 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다음 기사거든요. 다음 기사를 보면 내용 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예비군 36만 명 총동원령 50년 만에 최대 규모였다. 선생님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9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도 그분은 예비군 아니에요. 예비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 지키겠다고 나오셨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있던 어떤 40대, 45세 된 분도 네, 그렇게 왔는데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 다 군대 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모병제가 아니고요. 징병제. 징병제예요. 그래서 네. 18살이 되면 여성도 남성도 갑니다. 그래서 남성은 3년 군복무하고요. 네. 여성은 2년이에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는 네. 40대까지, 장교는 42살까지고요. 20년간을 예비군 해야 되는데 네. 현역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집에 가고 출퇴근하고 뭐 직장 다니다가 유사시에 집합하라 그러면 46만이거든요. 예비군이 36만 명이 모였다. 50년 만에 최대 규모가 모였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 영국에 유학 가 있는 예, 뭐 박사학위 받고 박사학위를 밟고 있다가도 그냥 자기 나라가 어렵고 예. 부모님이 키부츠 농장이 이렇게 침매를 당했다 하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린 간다. 그쪽에 아마 공항의 모습인 것 네, 같습니다. 사진 좀만 보여주세요. 밑에 사진도.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 지키겠다고 제가 이 기사나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해외에서 여행하고 있던 이스라엘 젊은 사람들, 남녀 할 것 없이 나라 지키겠다고 이스라엘에 지금 총 들고 싸우겠다고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전쟁 나면 다 도망가거나, 이번에 무슨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전쟁 터지자마자 기득권 세력들이 거의 1,000만 명 이상이 나갔잖아요. 해외로.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나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지키겠다고. 중동에는요, 중동 사람들이 예. 전쟁이 나면 다 피합니다. 거기 개입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국의 전쟁 나면요, 전부 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든 공부를 하든 95세 할아버지가
참. 또 어떤 집은 아들 둘 앞장 세우고 네 식구가 다 자기나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야 된다고. 예, 예. 그게 이스라엘의 저력이에요. 이야, 참. 진짜 그 모습 보면서, 이 존경심이 표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과연 젊은 사람들로부터 해서 예비군들까지 이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목숨 바쳐서 적극적으로 나올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은 부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국가관에 대한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 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네. 이란 최고 지도자 가자 지구서 벌어지고 있는 일 대응해야 한다. 개입 시사. 이 전설이 점점 확대가 될 수 있는 사태인데요. 다음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기사도 좀 올려주세요. 이란 최고 지도자 가자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 이례적 강경 발언. 지금 팔레스타인 전체라고 하기보다는 무장 테러 집단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갑자기 이제 쳐들어가면서 이 일이 발발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내가 하마스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육로로 지상군을 투입시키려고 하니까 이란 지도자가 이제 가자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하고 있어서 이 전투가 점점 굉장히 큰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이란 끼어들지 말라고 지금 미국의 네.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또 가죠. 맞습니다. 예. 너희들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공격할 수 없지? 이래서 저게 이란에다가 이제 북한에서 무기를 팔아먹었어요.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 팔아먹고 이란이 그걸 사가지고 이란이 오거든. 하마스는 원래 그 정당이거든요. 정당. 예. 그게 정당인데 미국에서는 하마스를 정당으로 보면서 테러 집단으로 이미 규정이 됐어요. 무장 테러 단체로 네, 보고 그래서 있죠. 이란에서 무기를 공급해서 네. 하마스가 이란이 준 무기를 가지고 결국은 북한이 준 무기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란은 끼어들지 말라고 네.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걸 좀 억제하고자 바이든이 항공모함 2대를 또 배치를 했는데 그 다음 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태가 좀 커지니까. 예, 이거 지금 미군 2,000명 네. 이스라엘 파병 준비. 이게 전투는 안 하고 예. 후방 지원 목적으로 간다. 후방에서 이스라엘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미군을 공격한다. 그때는 사태가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을 투입해서라도 예, 또 맞습니다. 싸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확전은 막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 기사도 좀 보겠습니다. 네. 지상전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중동행 승부수 묘수 있을까? 사실 바이든이 이스라엘 편이기는 하지만 지상군을 투입시켜서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 피해까지는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 이스라엘까지 지금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이 반전을 맞이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적의 나라에 쌓여 있어서 본인들을 이렇게 테러했을 때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다른 나라들의 먹잇감처럼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나라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강한 태도와 메시지가 나가야지만 본인들이 어떤 존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외침을 많이 당했고 예.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게 되면 국민의 숫자도 많고 적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은 경제 사업을 해도 목숨 걸고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뉴욕의 만하탄에 있는 금융은행가를 전부 다 유태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욕 가보면 이렇게 그 까만 옷에다가 네. 머리 기르고 다니는 유태인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뉴욕을 뉴욕의 모든 금융 전 세계에 달러를 쥐고 있는 게 유태인이에요. 그 정도로 뭐 경제 활동을 하든 뭘 하든 목숨 걸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나라가 지탱이 되어 왔던 것이고요. 예. 사람들이 묻죠. 이스라엘이 악이냐, 팔레스타인이 악이냐는데
둘 다 악입니다. 이스라엘도 악이에요. 왜 악이냐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은 유대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슬람이 유대교를 공격한다. 그래서 종교 전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렇게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태인들, 그러니까 유대교인 이스라엘도 악이고 팔레스타인도 악입니다. 둘 다 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통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면 오니까 우리 기독교인이나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길 위해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이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와의 전쟁인데 왜 막 미국도 나서고 이란도 나서고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다 이제는 연대와 이제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 전쟁이 한반도에도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사를 저희도 계속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 기사, 요 다음 기사 한번 띄워주세요. 요 다음 기사. 바이든 네, 네, 여기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서부터 이스라엘과 네. 팔레스타인 분쟁에 푸틴과 시진핑은 빵끝. 예, 맞습니다. 자국의 뭔가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럼요. 예. 우크라이나 지원은 줄을까봐 우크라이나는 지금 울상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심이 이스라엘로 다 집중이 되니까 맞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를 돕고 또 이렇게 관심 가졌던 게 이렇게 관심이 좀 식어질까봐 예. 우크라이나는 울상이고 푸틴하고 시진핑이는 빵긋빵긋. 근데 결국에는 이게 이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국가들과 자유세계와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이게 확전이 되면 어쨌든 안 되고 예.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예. 여기서 이제 이제 휴전 상태로 네. 일부분 휴전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시적 휴전이. 네. 그래서 휴전을 여기에서 해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일반 국민들이 살상을 당하면 안 되죠. 애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맞습니다. 키부츠의 농장에 가서 애기들 목을 자르고 애기들 40명을 죽이고 이렇게 합니까? 참 진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전쟁 속에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다음 기사가 핵심이거든요. 다음 기사. 댓글엔 누가 내일 저녁 강사 누구냐 그러는데 네. 저녁 강사는 전광 목사님께서 롯기서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 내일도 아마 집회가 굉장히 무르익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북한 하마스식 기습 공격 가능성이 있다. 무기 거래, 전술 등 연계 가능성. 와, 목사님 이게 결국에는 북한이 대남 도발을 하는 게 아니라 북한과 연계한 나라들이 그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이런 나라들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 지금 대한민국도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아이언돔도 미사일을 많이 발사했을 때는 이 전역을 다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런 거에 대한 답습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가면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답습의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참도 지금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의 동향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당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아이언돔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네. 미사일이 날라와도 공중에서 다 요격을 하고 폭파되도록 했는데 이게 한 발 두 발이 올 때 그렇게 아이언돔이 작동을 하지 5,000발을 쏴버리니까 네네. 아이언돔이 전혀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김정은이도 보고 맞습니다. 예. 5,000발을 만약에 우리한테 쐈다. 그러면 우리 대공 체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언돔에 대한 이스라엘이 당한 그 아이언돔에 대한 교훈을 잊지 말고 그 이상의 대비를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5,000발, 5만 발을 쏴도 맞습니다. 무방비가 되지 말고 방어를 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맞습니다. 급격하게 지금 아주 빨리 해야 되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를 사실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발발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의 분위기들, 이런 게 지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참에서도 북한의 동향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북한 러시아 외교장관 18일이나 19일 방북 무기 거래 푸틴 답방 논의할 듯. 두 가지예요. 북한이 저 러시아에다 무기 팔아먹던지,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푸틴이가 이제 북한을 방문할 것 같은데, 네. 저게 북한 이제 러시아 외교장관이 18일 19일에 온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예, 맞습니다. 외교장관이 가서 네. 푸틴 답방에 대한 논의하고 무기 거래에 대한 아마 협약을 하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 기사요. 이 다음 기사도 아까 그 비슷한 내용인데. 합참 북한 하마스 공격 방법인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마스식 공격을 맞습니다.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에서 이야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분명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합참에서 저런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예. 실제 무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한 200,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자지구 얘기하잖아요. 네네. 가자지구는 작아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40km, 너비가 한 13km 정도 되는데 한 200만 명 조금 넘거든요. 250만 근데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실제 무장 세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 하마스, 이 사람들이 테러집단. 공격한다는 것을 예. 대비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언제든지 싸울 준비하고 있는 미사일을 팡팡 쏴대는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도 네. 너무 우리가 무감각해요. 야. 교회가 무감각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무감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 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다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보다 더 하마스보다 지도간 김정은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애국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좌파를 지지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이 절반이나 됩니까? 야, 참. 그래서 지금 서울 안보 대화 개막 요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 개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안보 환경이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이 대응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열렸습니다. 서울 안보 대화라는 밑에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단체 이 어떤 일들이 자꾸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미국이 빠져나가자마자 이제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기회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보 환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 수위가 상당히 심각해진 것 같고 진짜 급변해 가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통일당이 3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정광훈 목사님이 나가고 계시는데요. 목사님 정말 자유통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이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어요. 예, 지금 현재 여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도 지지부진하고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윤석열의 색깔을 빼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이번에 당직자들 뽑은 것도 보면 그렇게 친윤이 아닌 사람, 대통령하고 더 가까운 사람들을 전면에 내서야 되는데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고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 우파가 단결을 하고 윤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데 네. 오히려 자꾸 대통령을 내치는 방향으로 가면 맞습니다. 저거는 백전백패 내년 총선에 또 저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이제 이 다음 기사가 이제 총선 관련된 내용으로 갈 거거든요. 요거 한번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참패에도 여당은 집안 싸움하다가 날 셀라. 어떤 내용 작은 글씨도 한번 띄워주세요. 안철수, 이준석 진흙탕 싸움 가열 속 일부 지도부 이준석 때리기에 가세를 하고 있다. 이제 그 다음 기사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도 한마디를 거둡니다. 네, 목사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개와 원숭이냐? 초상집서 상주끼리 그만 싸워라.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안철수, 이준석을 어쨌든 이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승민이라고 하는 의원도. 그리고 예. 저건 이준석이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네. 유승민이가 안철수를 비난하기 위해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이준석이나 유승민은 왜 국민의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민주당 가기도 거시기하고 그렇다고 왜 안에 앉아서 싸웁니까? 민주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네네. 그냥 무소속 중도 그냥 무소속 하든지. 지금은요 중도적 색깔을 띠면 안 됩니다. 중도 색깔을 띤 정당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근데 반드시 실패합니다. 지금은 강력한 우파가 돼야지. 화면 바꿔주세요. 네. 그 다음 기사도 예, 목사님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당 김기현 2기 지도부 구성 당원들 도로 영남당인의 부글부글. 이번에 지도부가 다 사실 사퇴를 했었는데 선출직이라고 해서 김기현 당대표는 그대로 책임을 지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뭐 조중동에서마저도 이건 아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분위기 자체도요.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당 김기현 2기 짧지만 변화 의지가 약해. 당내 쓴소리. 2기를 짰는데 예. 이제 사무총장 당 3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당 4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당 4역을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으로 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겁니다. 오히려.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12월 결단 운땐 유승민 총선 앞두고 제3지대 넓어지나. 그러니까 이게 탈당 여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낸 건데요. 다음 기사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네. 유승민 12월에 탈당 여부 결정하겠다. 국민의힘 절대 극우 정당 되면 안 된다. 유승민이 12월 달에 이제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진작에 탈당을 한 게 맞았지 않습니까? 유승민은 뭐 당정만 그렇지 실제로는 저 사람은 마음을 떠난 사람인데 빨리 나가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절대 극우 정당이 되면 안 된다. 이게 누군가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극우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애국우파가 왜 무슨 극은 그러면 본인은 극자입니까? 뭐예요 그러면?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성향은 색깔이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아니면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극우 정당 되면 안 돼라는 이 말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은 광화문 애국 세력과 손잡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승민은 사실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화문에 모여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외치셨던 자유애국 세력들은 극우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는 좌파와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마음속에 좌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은 극우라고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유승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전광훈 목사님께서 외치고 있는 메시지와 거의 결이 비슷하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 보니까 정말 전광훈 목사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이념 문제, 국가 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반국가 세력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일을 진행을 해봤자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진을 하고 싶어도 반국가 세력들이 끌어내릴 준비만 하고 있으니 앞으로 갈래야 갈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걸 이야기해도 다시 제자리 걸음이니 반국가 세력들을 먼저 청산하지 않고는 이 이권 카르텔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나라의 방향성과 어떤 정부의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 이것부터 청산해야 된다. 근데 유승민은 이걸 극우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광화문에 이번 토요일 날 촛불 연대가 예. 윤석열 탄핵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 목사님의 참. 그 예언이 지금 맞아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퇴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탄핵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우파도 맞불 집회를 하게 되면 맞습니다. 광화문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여기 우리 여는 방송 메시지 네. 나올 때 그 얘기가 예, 마칠 맞습니다. 때 나오죠. 마칠 때. 넥스트로, 예, 맞습니다. 어제는요. 어제가 화요일, 월요일이죠. 예, 월요일입니다. 예. 어제 저녁에는 또 이제 이 정의구현 사재단, 사재단, 예. 이 불의를 구현하고 있으면서도 예. 자칭 정의구현 사재단이 최대 규모가 집회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이 남대문까지 예. 정의구현 사재단이 윤석열 퇴진 탄핵을 위한 야. 시국 미사를 시작을 했어요. 와. 심각하게 지금 광화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넥스트워에서 나오는 가상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지금 저희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이 유승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광화문과 손잡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그러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실력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말로만 짹짹짹 거리고 있다는 게 오늘날 국민의힘 내부의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칼럼까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되게 중요한 핵심인데요. 이거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 윤석열 신당 급부상 가능성. 오늘 이게 사실은요. 네. 제일 큰 뉴스가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여당 총선 승리 모델 연구에 착수했다라고 허민의 정치 카페에 올렸는데 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실제 윤석열의 신당이 지금 연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펙트럼을 갖고 나올 건가를 예. 지금 연구하고 있답니다. 와,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워딩대로 손과 발의 역할을 지금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기 김기현 지도 체제를 만들면서 예. 반윤 세력, 비윤 세력들을 앞에다 내세우겠다. 어?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절대 내년 4월에 총선에서 이길 수 없고 만약에 지면 네. 지게 된 민주당에게 빼앗기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들이 이렇게 신당을 창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보면 예. YS 네. 김영삼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했는데 그때는 상도동계하고 예. 민주산악회라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90년에 민주자유당을 창당을 했어요. 네. 그리고 92년에 14대 대통령이 당선을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95년 9월 5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 신당을 흡수해서 이제 그 새천년 하기 전에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들어요. 근데 국회의원 선거에는 절반밖에 못 선했지만은 네. 그 이제 97년 12월 15일 날 15대 대통령이 또 됩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예. 당을 만들어서 예. 김영삼도 그랬고 김대중도 그랬고. DJ도 그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노무현이 노무현. 예. 2004년도에
열린 신당 우리당인데요. 창당합니다. 열린 우리당을 네네. 이 사람은 대통령 끝날 무렵에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열린 우리당을 창당을 해서 결국은 이제 훗날 바뀌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었던 YS나 DJ나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창당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사람들을 규합할 건가 이게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만든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나 이걸 지금 연구하고 실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떠도는 얘기가 아니라 예, 예. 국민의힘이 만약 정말 김기현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와 네. 국민의힘이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요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고 국민의힘에서 자유롭게 해초모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만든 당에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서도 올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자유롭게 알아서 나와라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에서 이제 DJ 때도 그랬고 김영삼 때도 그랬고 했듯이 결국은 이제 이 방법으로 가는 거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당으로 오시면 결이 꼭 만든 것 같습니다. 광화문 워딩과 동일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고요. 네. 그리고 창당부터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예. 당대표를 어쨌든 그 김대중 정부 DJ 같은 경우는 이만섭 그 의원을 네네. 대표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절반 선거 거뒀는데 윤석열 신당이 뜬다고 그러면 이걸 왜 신당을 만들어야 될까? 광화문 세력과 함께 가기 위해서. 왜? 국민의힘에서는 맞습니다. 광화문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저러고 뻗땡기고 있으니까. 극우 정당 되면 안 예. 된다고 이상한 윤 소리를 하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직접 예. 창당을 하고 맞습니다. 우리 광화문 세력과 함께 힘을 합치면 맞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승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요 다음이 쇼츠 영상인데요.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돼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한번 틀어주세요. 부청장 선거에 처음부터 한 번만 여기 틀어주세요. 회원으로 예. 참 부청장 선거에 여기 우리 회원으로 참여한 사람이 2만 1,000명인데 국민의힘 정당을 찍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강서 거기에 당비를 내는 사람이 5,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1,600표밖에 안 나왔어. 아니 당비를 내는 사람도 국민의힘 정당 망할까봐 찍은 거야.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는 100% 떨어진다. 이번에 자유통일당을 찍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국민의힘 정당에 저 아주 나쁜 버릇이 있거든요. 후보를 또 단독 공천한다고.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유우파에서 한 명만 나가면 돼요. 한 명만. 누구처럼. 더불어민주당은 뭐 당이 달라도 정의당까지 합해서 한 명 공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3명 4명 나가 자유우파에서 또 지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체끼리 자유경선을 해서 한 명만 딱 나간다. 한 명만 나가면요 200석 해요 우리가. 구청장 선거에 선생님, 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국민의힘이 저걸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중도 세력을 안으려고 그러거든요. 예. 중도표.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중도표가 네. 그 중도표 안에는요. 중도 좌파냐 중도 우파냐인데 네. 중도표 의식하다가 결국은 바깥에 있는 뭐 잡달라다가 집토끼 놓친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스탠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이번에 강서구청장에서 고영일 대표님을 후보로 내세워서 이렇게 하셨는데 문자로 목사님 합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을 보지 못하는 이 짧은 생각에 그렇게 훈수를 두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서구청장 선거에는 예. 그 이번 보궐선거한 이유 자체가 국민의힘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문제가 예, 됐던 후보자 공천을 하지 말고 그냥 네. 무소속으로 나가게 해서 자유롭게 죽든지 살든지 맞습니다. 그렇게 했어야지 네. 후보를 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후보를 안 냈으면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의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힘을 향해 예. 생겼을 텐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나갔던 사람 그것도 구치소에 있던 사람을 이 특사로 꺼내가지고 다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세우니 이게 국민 정서에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거냐. 그런 40억을 썼다. 네. 이번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공식 비용이 40억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이 40억이 왜 누구 때문에 쓰게 됐냐 이걸 따지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그 국민의힘 때문에 40억을 쓰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표가 이탈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김태우 후보를 낸 것이 잘못이에요. 예. 차라리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고 맞습니다. 자유롭게 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을 많이 1600표가 아니라 한 16,000표만 나왔으면요. 그렇게 해줬으면 저 국민의힘을 내년에 이제 절대 우파에서는 하나로 후보를 하나 우리 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를 하나만 내자 이게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우리가 1600표밖에 안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착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자유통일당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우리끼리 공천하자 이러면 맞습니다. 망합니다. 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묘수를 지금 쓰고 신당. 있는데 예. 신당 창당론이 그냥 말로 나온 게 아니라 예, 예. 실제 연구에 연구를 들어갔습니다.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색깔의 정당을 만들 걸까? 네. 이걸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창당 세력하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당대당 합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싫은 사람 오지 말고 거기 있고 나와서 윤 대통령의 신당에 함께 동참하면 요 세 세력이 합쳐지면요 내년 200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12시가 다 돼가지고요. 목사님 오늘은 아까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부터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좀 이따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면 댓글에다가 지금부터 빨리빨리 써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김병 목사님께서 이 댓글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를 담아서 이제 기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 계신 곳에서 그런 치유와 그리고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또 저 또한 옆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짧게 이야기해 주신 후에 댓글이 올라오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예, 치유를 바라는 그런 소원.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도 치유가 일어났다. 나에게 신이 은사였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여러분 있는 자리마다 우리가 마음의 병들도 많고 또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분들도 많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몸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있는 곳곳마다 그게 치유하실 줄 믿고요. 지금 10월이죠. 우리가 10월도 지금 다 벌써 중반이 가고 있는데 급격하게 지금 우리나라 세계 안보 정세도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치 지형도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지금 내분을 일어나고 있죠. 친명과 네. 비명이 싸우고 맞습니다. 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키자는 것과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의 색깔을 빼야 내년 총선에 이긴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신당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도 뭐 고관절이 가신 분도 있고 네. 또 뭐 나이 들면 뭐 고관절 많이 불편한 분들 많죠. 관절염도 있고요. 또 이렇게 경제에서 활동하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본인의 질병이나 가족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두운 마음과 고통 속에 있는 성들이 있으면 주여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 주시고
병 고치시는 의사요, 만왕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처소마다 찾아가서 안수해 주셔서 이제 오살리에 참여하는 성도들만큼 또 참여하지 못하는 식구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주님 선포해 주시고 명령해 주셔서 깨끗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밤도 단잠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댓글로 응원하고 협력해 준 우리 식구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오며 내일 저녁 또 오살리 성회, 수요일 성회에도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집회가 목요일 오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종일 또 오살리에서 집회가 있으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고 또 기름 부음 받아서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하는데 내년 총선까지 사력을 다해 함께 달려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방송은 조나단 목사님께서 방송을 인도하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